아침에 되게 추우셨을 텐데 노래 들으니까 좀 따뜻해지셨어요? 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일까요? 감정적인 동물일까요? 감정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것 같지만 한마디에 화가 나고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는 지극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분 나쁘고 열받죠. 이런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음악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건드리니까? 마음을 건드리거든요. 무엇으로? 말로, 그쵸? 말이라고 하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입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거든요. 근데 우리의 언어는 되게 다양성이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나를 기분 좋게 해준 말도 있을 거고 나를 열받게 한 말도 있을 거예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있는 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한 분도 안 계시고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누가 더 좋아요? 원래 내가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뵀을 때 오늘 되게 럭셔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상대방은 어때요? 좋게 조금 누군가에게 또 그런 말을 하겠죠. 이게 전이거든요. 전이.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음악처럼 쉬운 게 뭐예요? 인문학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직업병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질문을 해요. 사람들은 어디에 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질문에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고 저 혼자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잘 들으시면 돼요. 인문학은 음악과 같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 음악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죠. 네, 음악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인데 저희가 인문학 세미나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뵀어요. 이 자리에서도 제가 올해 초인가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오늘은 좀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 있는데 자 저희 회사는 한국인문학연구소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추구하는 이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 있다? 골이죠, 골. 사람은 골이 있습니다. 이 골에 의해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를 열받게 할 때 우리 어떤 말 자주 해요? 골 때린다 이런 말 하죠. 뚜껑이 열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머리에도 뚜껑이 있고요. 여기도 뚜껑이 있어요. 어디에? 마음에도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뚜껑을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열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IQ가 3자릿수 이상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마음을 잘 열어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알았던 것들이 빼앗겨질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닫고 머리를 닫는 거거든요. 근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이 IQ가 좀 높은 사람들은 뚜껑을 잘 열어요. 그리고 마음도 되게 잘 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연다는 것은 어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일단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음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영하는 거예요? 마음을 경영한다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마음을 통제하는 거고 마음을 만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거죠. 이거죠. 하늘을 돌아볼 때 내가 내 마음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읽어주고 만져주었는지
지금의 내 마음 상태는 어떠한지 지금 이 시간에 맨 앞자리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용기 있는 분들이. 진짜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를 받을 땐 일어나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들어보는 내용들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실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만큼 적용이 되고 내가 얼만큼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남편? 오, 부인? 자식? 네,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거의 대부분 돈이죠. 그쵸? 근데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면 돈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죠. 네. 돈이 나에게 오게 하려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경영, 사고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인문학적인 사고를 갖추고 있어야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인문학적인 사고가 아직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공감은 안 하셔도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공감하시면 돼요. 받으면 내게 되는 거고 안 받으면 내게 아닌 거죠. 그죠? 이런 뭐 합니다. 예, 이게 저예요. 이게 다 웃으시는데 제가 이랬어요. 근데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이게 머리라고 하는 게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예, 머리라고 하는 건 제 뜻대로 안 되고 어쨌든 전 이랬었고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다닙니다. 아이고, 네. 인스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연구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 그동안 이렇게 이제 시민분들 만나서 크고 작은 이런 세미나 강연했던 내용들. 이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죠? 네, 그때 제가 접했어요. 올해입니다, 올해. 여기 사회적 기업인데 여기서 그런 강연들을 많이 하고요. 소그룹으로도 이렇게 강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저 앞쪽인 것 같아요. 앞쪽. 아니 봉소를 말 여기 요 뒤쪽에도 세미나실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쪽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나고 보니까 올해 많이 했네요. 네. 근데 돈이 안 돼요, 근데. 네, 이런 뭐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 했고요. 자,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천안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시에서 활동하는 분들 계시고 저도 이제 그 동에서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의장님이나 쪽에 지역구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눠보면 천안시의 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 혹시 되는지 아세요? 65만 정도 되죠? 약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천안의 인구를 몇 명 정도를 보고 지금 도시계획을 해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100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65만의 그런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지만 좀 지나면 1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 속에 내가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도시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도시가 커질 때 시민들에게 중요한 시민의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뭔가 인식이 되세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인문학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많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안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강연이 뭐냐면 이런 인문학 강연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인문학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함께하는 뭐 인문학, 엄마 인문학, 독서 인문학, 다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변이 되게 넓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의식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문학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문학이 뭘까요? 자리를 잘못 앉으신 것 같긴 한데 인문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인문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워버리겠습니다. 네, 표정이 그런 표정이세요. 인문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문학. 사람 사는 이야기. 네. 인문학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옆에서 자 인문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옆에서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오 좋아요. 목소리 되게 이쁘세요. 이게 인문학이에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인문학입니다. 자, 엄친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 말 많이 하죠. 옆집 남편은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건 인문학이 아니에요. 왜? 비교하고 있죠. 그 사람 하나하나 객체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인문학이거든요. 근데 비교하게 되면 그건 인문학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인문학은 사람의 근본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자, 뭐라고요? 네. 인간의 근본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뭐냐면 인문학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남편분들 다 오늘 직장 나가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 다 어디 있어요? 학교에 있죠. 근데 내가 있는 장소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만 오늘 좋은 결과를 못 만들 수도 있죠. 하다 보면. 그러면 잘했든 못했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 이 참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잘했든 못했든 뭐 해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남편이 인상을 팍 쓰고 집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죠. 인상을 팍 쓰고 왔어요. 기분 나빠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24? 제가 큰 아들이 23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뻘인 거. 자, 남편이 인상을 쓰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남편분이 인상을 쓰고 집에 들어왔어요. 어떤 놈이야? 그러면은 두 분이 똑같으신 분들이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인상을 쓰고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뭐 해주셔야 돼요? 내 의견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너무 힘들게 뭔가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책가방 막 질질 끌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문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크고 작은 상황에서 누구를 배려하는 거. 그렇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올 한 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보 사랑해. 말을 하는데 일찍 들어와야.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이게 뭐냐면 인문학입니다. 그러면 100만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주면 아무리 조례가 있고 법이 있어서 규제하지만 그것보다는요. 그 안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문학입니다.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그럼 잘하냐? 강의 끝나면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거든요. 궁금하다. 너는 잘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 대답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곳에 글을 올리면 저는 댓글을 안 받아요. 댓글을 작성 못하게 해놓습니다. 그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댓글을 안 다는 게 현명한 겁니다. 자, 인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인문학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이런 책이 떠오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자녀분들 계신데 내가 인류사에 한마디를 남기고 지금 사라져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져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무슨 말을 할까요? 왜 웃어요? 자, 인류사에 내가 뭔가 한마디를 남기고 싶다. 그쵸? 그러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하죠. 금을 깁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려준다는 건 뭐예요? 해서 먹고 살으라고. 스스로 뭐 할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가치성을 크게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아이의 생각은 달라요. 예를 들어보세요. 시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장에 갔어요.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애를 데리고 시장에 갑니다. 어머니가 키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먹을 게 보여요? 시장 안에서 상품들이 보이는 거죠. 지날 때 위에 있는 상품들이 보이죠. 근데 애는 어때요? 뭐가 보일까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그렇죠? 굴러다니는 생선 대가리, 그리고 사람들의 다리, 신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지금 시선 차이가 어때요? 똑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시선 차이가 어때요? 그러면 시선을 바꾸려면 애가 키가 바로 커야 돼요? 아니면 엄마가 앉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앉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시선의 차이,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게 공감이 되셔야 됩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큰 기대치를 갖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 눈높이, 눈의 높이를 맞추는 것. 이게 다 인문학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한마디를 남기고 싶다. 우리 어머님께서 기술을 남겨주고 싶대요.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무엇을? 기술을 물려주고 싶대요. 자, 노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노노라고 하는 책.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S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S 있잖아요. 그 기업. 다 아시죠? 그 기업의 최초 창업자가 누구예요? 그분이죠. 그분이 그 아들에게 물려준 게 뭐냐면 노노입니다. 그 책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의 경영 이념 철학은 어디 다 있는 거냐면 그 노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은 이 책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노노를 물려줘요? 내가 이거 그냥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의 창업주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이걸 실제 삶 가운데 실천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실제 물려준 거예요. 그럼 내가 책을 물려주려면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서 이것이 실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진짜 지식입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뭐 자녀분도 계시겠지만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책 좀 보십니까? 책 좀 보세요. 올해 혹시 책을 2권 이상 읽었다. 2권. 네, 한 권 정도 읽었다. 한 분 계세요? 네, 2분 귀파신 거예요? 손 드신 거예요? 손 드신 거예요? 두 분 계시네요. 네, 2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보통 분들은 아닙니다. 저런 분들하고는요,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책을 보시는 분들은 대화를 막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 이야기하고 절제 있게 이야기하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면 손이 먼저 나오지 않고 자기 감정을 그동안 내가 배웠던 단어로 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근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쵸,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이요, 참 중요한 게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뭐가 나온대요? 가시가 돋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을 찌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비수를 품고 다닌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오늘 집에 가시면 항상 뭘 보셔야 돼요? 리모컨을 잠깐 멀리 하시고 책을 가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거 좋아하죠? 발음이 좋으세요? 네. 변화죠. 자, 변하지 못하면 변된다 이런 말도 있죠. 이해 안 되시나요? 변하지 못하면 변된다. 이런 말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자, 흐름이 있는데 흐름에 따라서 바뀌지 않으면 변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쉽게 접하는 게 뭐예요? 휴대폰. 매체 중에서는 매체.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인터넷인데 그 중에서도 유튜브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잘 안 하시는구나. 혹시 유튜브에서 제 얼굴 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유튜브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 유연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할 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가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변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고가 뭐냐면 인문학적인 사고라는 거죠. 사람이 어디에 움직이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읽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뭘 읽었냐면 재미없다. 이 표정이 몇 명 있어요 지금. 그럼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 그분들은 이제 서서히 점점 더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도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뭐 해야 된다? 변하지 못하면 변하지 못하면 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어서 보실 텐데요. 마이크가 상태가 잘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질문하는 이유. 이거는 제가 지금 쓰는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준 높은 질문이 변화를 일으킨대요. 수준 높은 질문이 변화를 일으키고 통찰을 통해서 발전된대요. 행동을 통해서 틀이 형성되고 반성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답니다. 이건 제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 질문 받은 것 중에 어려웠던 질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기 그 전 단계에서 없었을 거예요. 돈 줘.
밥 줘. 어디가? 언제 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와, 가방 이쁘다. 어디서 샀어? M자가 있네? 아, 메트로야? 전철역에서 샀구나. 이런 거 우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문을 받을 때 두렵다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질문 받은 거 되게 많으시죠?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요, 변화를 일으킨대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요, 통찰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사물을 잘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발전되는데요. 무엇이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기분이 되게 상해 있어요. 상대방도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내가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형성이 돼요? 좋은 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반성을 통해서 성공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에요. 쓰고 있는 책인데 저 책을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은 공책을 이렇게 빈 노트예요. 여기다 먼저 전 디자인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하루하루 책을 써서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이렇게 되면 뭐가 이제 먼저 보여요? 완성된 책이 보이죠? 스스로 완성된 책이 보이잖아요. 근데 모니터 앞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근데 이걸 딱 놓고 있으면 다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 와,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통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뇌는 놀라워요. 인간의 뇌에다가 담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다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썼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괜한 말 한 것 같은데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좀 비슷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갔기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주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분야에서 어떠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을 보라. 그들에게는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과의 싸움에서 철저히 승리한 자이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적어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록해보지 않으면 다 사라지거든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보고 통찰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말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렇죠.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겁니다. 근데 노력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자기의 능력 개발이에요.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무엇을 개발한다?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속담을 인용해서 한 말이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아니라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 즉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이제 써준 거예요. 캘리로 써준 건데 인문학적인 사고. 자, 보세요.
아이고 빨리 가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명화? 그렇죠. 명화죠. 이 작품 혹시 제목 아시는 분? 이 문화상품권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작품 혹시 네? 땡. 천지 창조 중에 한 장면이에요.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천지 창조 안에 한 부분이거든요. 자, 보세요. 인문학에서 그러면 왜 이런 그 그림들이 배도가 될까요? 인문학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가치성을 말씀드렸죠. 인간의 가치성.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끼도 말 좀 그런가요? 그 자식도 하나의 독립적인 객체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거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인문학적인 사고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 그림과 인본주의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있는데 신이 인간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 객체 하나하나가 위대하고 뛰어나고 존중받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개인주의로 발전되죠. 근데 집단주의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강해요? 집단주의적인 사고가 강해요? 왜 그럴까요? 집단주의에서는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하나하나를 존중해줘야 돼요. 그 능력치를 개발해줘야 돼요. 근데 집단주의라면 여기는 그냥 나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묻어서. 개인은 없어요.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에 대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은 하나하나가 되게 독립적이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가 되게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 기반이 뭐예요? 그 기반이 개인주의거든요. 그럼 개인주의의 그 상위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창조적인 이런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인문학을 말할 때 인본주의를 배제하고서는 인문학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고가 들어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유교적인 사상이 들어와 있죠. 유교적인 사상. 미국에는요, 실제 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고 써 있어요. 미국에는 달러에. 혹시 미국 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여기 있나?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하나 있어요. 100달러짜리예요. 오,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in, God, with,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고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이해 못하죠. 그 자체를. 근데 그런 사고가 어디 있어요? 돈 많으시네. 네, 여기 좀 보면은 여기 쪽에 원 위에 우리 있죠. 네. 네, 우리는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가장 강대한 나라가 어디예요? 세계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 그쵸? 그럼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집단이 맞아요? 개인이 맞아요?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진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여기예요. 혹시 유튜브 해보신 분 계세요? 유튜브. 아니, 본 거 말고 올려보신 분. 영상 올려보신 분. 한 분. 주제가 혹시 게임? 네, 깨죠? 네. 게임 어떤 분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정도면 전문가입니다. 네, 이 정도면 게임을 올려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같이 할 정도면 전문가예요. 자녀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분에게 자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명함 주고 받으시고요. 자, 유튜브죠. 투브, 관,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내가 하는 일들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거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대화하려면 변해야 됩니다. 눈높이가 그거예요. 애들은 바로 성장이 안 돼요. 내가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3살짜리 아이에게 인생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소주 한 병을 삽니다. 잔을 2개 가져다가 한 잔 깔아주면서 마셔라. 이게 인생이다. 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눈높이를 맞춰야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유튜버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을 알아요. 보는 건 쉽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연결하는 건데 실제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상태가 좀 그렇게 한데요. 이 머리만 좀 있으면 이게 괜찮은데 머리 때문에 제가 이게 커버가 안 돼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유튜브 영상을 찍고 올리고 홍보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다 그냥 찍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대본도 있어야 되고, 물론 대본을 자세하게 적진 않아요. 근데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날씨도 봐야 되고, 찍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언제 올려야 되는지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근데 해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두고 있는 곳이 어디다? 유튜브예요. 근데 유튜브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인문학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알아야 무엇이 되냐면 100만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지금 몇 명이에요? 120명? 아싸. 자, 저 311명이에요. 제가 많아요. 게임으로 120명, 인문학으로 311명. 합하면 합병할까? 같이? 싫은 것 같은데. 자, 이런 그죠? 이 안에 이제 영상들 쪽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홍보 활동도 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요즘 대세죠. 대충 합시다. 그리고 뭐 MBC 그 사장 막 이런 거 거론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MBC에서 만들었거든요. 팽. 예, 거기서 만들었어요. 네, 발끈한 거 보세요. 네, EBS. 그 이제 발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 그거 대충 넘어갑시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겁니다. 그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캐릭터가 하나 있잖아요.
뽀로로. 그게 혹시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뽀로로의 자산 가치 1조가 넘는다면서요?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펭수가 넘어선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기사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직업이 PD예요. 근데 TV를 보지 말라고 한대요. 자녀분들에게. 왜? 그 TV가 PD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애들한테는 무익해요, 유익해요? 무익한 게 많은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3살 정도가 되면 살인을 간접 체험합니다. 무엇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여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PD라고 하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TV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글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캐릭터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니까 엄청난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자이언트 펭귄, 펭TV. 그러니까 11월 14일 기준 57만 명이에요. 가입자 수가. 아까 우리 그 유튜버 분께서 120명, 저 311명. 이게 57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안시내 인구가 65만이잖아요. 그럼 천안시내 인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관람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렀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100만 이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10억이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100만 유튜버가 되면요. 일반적인 그런 스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어떠한 것을 공부해야 되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펭귄 하나로 흔하잖아요. 펭귄 흔하지 않아요? 그냥 TV 보면 매일 나오는 펭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포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펭귄들이 이제 이렇게 겨울에 움츠려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요. 여기서 밥은 생선이죠. 먹이 활동을 하러 갑니다. 딱 가면요, 여기는 이제 얼음이 이렇게 있어요. 겨울 동안 이렇게 있다가 가가지고 바다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펭귄들이 줄을 쫙 섭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물속에는 뭐가 있어요? 상어도 있고 물개도 있고 물고기도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먹이 활동을 펭귄들이 안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펭귄을 잡아먹기 위해서 물개도 있고 상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펭귄이 맨 앞에 서 있는 펭귄이 거기 쏙 들어가요. 이게 퍼스트 펭귄이에요. 근데 위협도 있습니다. 고 리스크. 뭐가 있으니까? 나를 해칠 수 있는 물개라든지 상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가요. 그리고 뭘 잡아먹어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처음 언제 들어왔어요? 잘 모르시죠? 젊은 분들은. 80년대에 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노래방 들어왔을 때. 공존의 히트, 돈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사람들. 근데 그 뒤에 후발주자들은 또 못 벌었어요. 바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바다 이야기
선발주자들은요 진짜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후발주자들 기계값도 안 나왔습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다 이야기.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누구예요? 네? 방탄.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을 논할 때는 이 친구들하고 소주를 빼놓고서는 한국을 논하지 마라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소통을 하니까. 그리고요, 네?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대두하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사고를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 보다 나은 삶을 생각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요 좀 파격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읽어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리더도 그런 사고가 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찢어지는 노래라든지 좀 약간 그 선정적인 이런 가사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읽어주고 소통하고, 우리 그 뒤에 계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사회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조금씩 그러한 방향으로 인간 존중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이제 바꿔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이제 분들 안 계시죠? 혹시 이게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나요? 네.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이 정도면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런 표정이 있어요. 이게 좋죠, 우리는. 저도 이제 전 술을 잘 못 먹는데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그분과 같은 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하면 어때요? 예, 과하면 실수가 되지만 적당하면 소통이 돼요. 예, 자,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글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잔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처럼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나눠지자. 나누자는 거죠. 잔 앞에 그대 있기에 오늘 하루도 부드럽게 넘어간다. 여기까지는 제가 썼고요. 여기는 이 글을 적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국의 어떤 사회를 봤을 때 이런 술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저 서민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드시는, 뭐 거의 어떤 분들은 뭐 혼자서 한 짝도 이렇게 드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분은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인데 여관에 가가지고 알코올 중독 회복 센터에서 만난 분들 둘이 여관에 가셔가지고 60병을 드시고 사망하신 그런 기사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과하면 어떻게 돼요? 과하면 그건 독이죠, 독.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적당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젊은 분들도 이제 술을 즐겨하고, 또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도 술을 즐겨하는데, 아까 누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은 소통이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술을 먹게 되면 어디 있는 게 혹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마음이요? 속이 어디 있는 거? 네?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있는데요. 마음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화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의식 전 단계에 있는 전의식 단계가 있어요. 근데 술을 먹게 되면 어디 있는 게 나오냐면
이 내면에 있는 무의식화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중 진담 이런 거 하죠. 아, 너 좋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술 먹고 나와서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용기가 없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뭐라 그래요? 야, 술 깨고 와. 근데 술 깨고 나오면요, 여기 무의식이 안 나와요.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취중 진담이라는 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금씩은 필요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말할 때 아까 거기 나왔던 그 BTS라고 하는 그리고 그 그룹 그리고 이 소주를 빼놓고서는 논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어서 보실 텐데요. 얘가 작동이 안 되네요. 네, 되실 겁니다. 네, 와이파이죠. 이게 우리 인생에서 와이파이가 있죠. 네, 1년을 제가 돌아봤어요. 1년 365일이잖아요. 어떠셨어요? 1년 360일 돌아볼 때 항상 빵빵했어요? 연결될 때도 있고 뭔가 좀 안 될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근데 어땠어요? 지금까지 잘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테나가 하나 두 개가 뜨면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 개, 네 개 뜨면 막 뿌듯해요. 그렇죠? 근데 그 365일 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안테나가 다 빵빵하게 뜰 수가 없어요. 두 개 뜨면 기다려야죠.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 개 뜨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개 뜨면 너무 좋죠. 근데 하나 뜨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다려야죠. 내가 네 개인데 상대방이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365일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돌긴 돌았어요. 돌긴 돌았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91일 동안 잠을 잤어요. 1년 동안 앞으로 남아있는 거 계산해서 회의하는데 121일을 썼더라고요. 식사하는데 3일을 썼고요. 휴식하는데 76일을 썼어요. 업무를 보는데 91일을 썼고요. 고민하는데 1.5일을 썼더라고요. 독서하는 시간 2.25일. 그리고 이런 강연하는데 총 한 4일 정도를 썼더라고요. 실제 사용한 시간을 보니까. 그러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테나가 빵빵하게 뜰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뒤로 물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인내해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근데 제가 계산을 안 한 게 이게 있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를 항상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집에 있는 분은 저를 항상 그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네, 인간. 이런 시간들을 내년에는 더 가져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도 따져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발전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추구했던, 얻었던 행복감, 이러한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집에 돌아가시거나 또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1년 내내 밥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한번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누어서 내가 어떻게 1년을 보내왔는지. 그러면 이제 내년도를 계획할 때 훨씬 더 계획을 촘촘하게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잘 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는 목적을 달성시키지만 조급함은 파멸을 재촉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이 참을인이죠. 참을 인자를 보면요, 지판이 없네요. 칼도에다가 뭐예요? 마음심이에요. 그럼 마음에 뭘 꽂은 거예요? 칼을 꽂은 겁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거죠.
이게 인내거든요. 혹시 칼 맞아본 분 계세요? 없죠? 저도 맞아본 적은 없어요. 어떤 고통인지는 가늠은 혹시 돼요? 안 되죠. 뜨겁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맞은 분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뜨겁대요. 어떻게 뜨겁냐면 라이터를 이렇게 대면 이렇게 뜨겁잖아요. 그게 지속된대요. 되게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뜨겁대요. 혹시 맞아보셨어요? 자, 근데 왜 그러면 참을 인자에 마음에 칼을 꽂았을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쵸? 참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이런 말 있죠. 인일 시지분이면 면백일 지훈이라.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의 평안함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때의 그 분함을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참는 게 고통스럽다 이 말인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내는 무엇을 달성시킨대요? 목적을 달성시킨답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되면 파멸을 재촉한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실제 이 기록대로 실천했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이것을 행해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뭐라고요? 인내는 목적을 달성시키지만 조급함은 파멸을 재촉한다는 겁니다.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책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얘기 안 합니다. 네, 자, 이것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얻어야 돼요? 네, 이것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마음을 얻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마음을 얻는 게 참 어렵죠. 근데 마음을 얻는 게 불가능할까요?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고 했어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음을 산다는 것은 그 감정을 잘 읽어내는 거예요. 자, 사람은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정서. 정서가 뭘까요? 정서.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를 정서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정서를 나누는 거예요. 정서를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정서 공유 장애라고 부릅니다. 자, 다리를 절거나 몸이 불편한 게 장애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를 정확하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주고받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장애입니다. 무슨 장애? 정서 공유 장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뭐가 없어요? 한이 서려 계시네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를 잘 나누고 공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떤 그 문화를 보면,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필리핀 계열 아니냐고 하는데 한국입니다. 실제로 저 예전에 서울 갔을 때 제가 사이클을 이렇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헬멧 쓰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한테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하긴 했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문화를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와 대화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잘해요? 애가 이제 한 7살 정도 먹었어요. 막 울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말해요? 응? 어떻게 말해요? 왜 울어? 뭔 일 있었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애가 계속 울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인내는 기억 저편에 있어요.
그리고 화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 안 하죠. 크게 말하고 이제 들어가 이렇게 하죠. 대화가 단절되죠. 그죠? 이거는요 인문학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인문학적인 사고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것들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쵸? 웬만한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아니고서는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 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르는 그 마음을 내가 변화하는 그 많은 그 생각들, 이 감정의 변화들을 잘 공유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 공유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동료 간에.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마음을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다. 천하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래요. 이게 마음심이거든요. 마음심. 마음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한자 나오면 다 표정들이 비슷합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체계적으로 쭉 알려주시면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한자를 쓰면 되게 싫어합니다. 한자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겁니다. 네. 한자의 한자가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 좋아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 마음심이죠. 이거 마음이죠. 근데 요 입구에다가 하나 있는 것과 입이 두 개 있는 게 있어요. 달라요. 이건 무슨 자예요? 충성한다 할 때 그 충자입니다. 이건 뭐예요? 근심할 때 쓰는 근심 한자예요. 같은 마음인데 뭐가 달라요? 입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라는 거죠.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충성이 되지만 두 개가 있으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똑같은 마음이지만 어떤 하나가 딱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든 하나 버려야죠. 갖다 버려요? 남편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 중에 뭐 하나를 버려야죠. 근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뭔가 하나 버려야 돼요.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비움의 다른 말은 채움이죠.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다이어트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버려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면 이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리려면 뭐가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맞는지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깨달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렇죠.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자 재밌지 않아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네,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분명히 별로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게 맞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뭐를 버려야 되냐?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 중에 뭔가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뭐를 버려야 되냐? 버리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볼까요? 이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보는 겁니다. 자, 75억 인구의 룰을 정했습니다. 75억 인구의 룰을 정한 거예요. 규칙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성인이라 부릅니다. 19금 이런 게 아니라 성인, 4대 성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4대 성인 중에 왜 그만 좀 웃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을 추가합니다. 톨스토이를 추가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톨스토이를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근데 4명입니다. 4명인데 그 사람들이요 룰을 정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한 룰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언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약 2600년 전, 2500년 전, 2500년 전, 2000년 전에 활동했던 분들이 세워놓은 규칙을 2000년이 지난 지금 75억의 인구가 다 그 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가르침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맞죠? 네. 표정이 좋아졌어요. 밥 사주기로 했어요? 그 두 분 친구분이세요? 아니에요? 근데 되게 닮으셨네요. 네. 네, 자 보세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자,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네, 내일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있는 거죠? 네, 내일 모레네요. 자, 이런 분들인데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고타마시 타르타 누구예요? 석가모니. 그죠? 이분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죠. 자, 보세요. 자, 이분들이요 살아왔던 그 시대가 보면 거의 이래요. 2500년 전, 2500년 전, 2600년 전 이때 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사상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항상 무엇을 지내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지내는 걸까요? 그냥 지내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정성스럽게 그 장례 문화를 통해서 매장을 하고 왜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네, 자, 분묘를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고 또 지금은 화장이 어떤 문화들이 있지만 항상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뒤에 기일을 정해서 항상 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제사. 누구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석가모니예요? 소크라테스예요? 봉자예요? 예수예요? 봉자예요. 이분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룰입니다. 룰. 정하신 거예요. 누가? 봉자께서 봉자 가라사대 제사 지내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잘 솔직히 모르시죠? 잘 모르시잖아요. 하라고 하니까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법륜 스님 있죠? 있잖아. 일문일답 직문직설 어떤 할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제가 1년에 제사가 12번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을 정해서 한 번에 하고 싶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우리 며느리한테 12번 제사 어떻게 물려주냐? 한 번만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응? 아유 정답인데.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제사를 왜 드리느냐? 제사를 왜 드리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몸이 힘드니까 줄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참 의미를 알게 되면 음식을 마련하고 음식 마련한다고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가족들이 먹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12번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 드리는 가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조상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음식을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행위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분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룰을 정하신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 파할 수 있어요? 네? 파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이분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뭐라 그래요? 호로색, 아이고. 죄송합니다. 호로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요, 육체의 부모가 있지만 영적인 부모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르죠. 가르침이 다르죠. 보세요. 이분은 뭐를 말했을까요? 이분이 뭘 말했어요? 몰라요. 네. 일치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 불자 이거 있죠? 이거 이 불. 이 불이 뭐예요? 그렇지.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이 아닌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한 과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일체유심조. 이분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알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이분은 공자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자 가라사대 맞죠. 인 이거 말했어요. 인. 두 사람. 관계. 두 사람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한 게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그럼 무슨 얘기했을까요? 이 한마디 하신 겁니다. 사랑해라. 그 한마디 하신 건데 75억의 인구가 그 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묘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줘요. 카드죠? 웃자는 얘기예요. 인상 쓰지 말고. 카드가 아니라 이분이 오시기 전, 이분이 오신 후죠. 자, 우리나라는 단기 이런 거 쓰죠. 뭐 혹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불기 이런 걸 쓰죠. 그죠? 근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 삼은 게 뭐예요? 서기 2019년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이 분의 가르침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항상 뭐하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뭔 소리예요? 예수님은 그때 안 태어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이분을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에 정점이 있어요. 우리는 물론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록한 그 책은요. 이분들을 믿는 사람들도 집에 한 권씩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믿는 분들도 이분이 쓴 그 기록한 책이 한 권씩 있습니다. 그 사발면 먹을 때도 쓰고 덮을 때 그리고 여름에 목침으로도 쓰고 두꺼운 거는 그 가끔 이렇게 들고도 다니고 그리고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차에다 항상 비치해 놓고 다니시잖아요. 설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술 먹겠어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보신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거죠. 가르침.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나라에서 보면 어떤 분의 가르침을 제일 많이 따를까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룰을 룰이 없죠. 그분들은 내 주먹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없고 자기 그냥 주먹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분들 말고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가르침 받고 있는 것은 이분 그리고 이분의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자,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막 지나가네요. 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인내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거든요. 인문학적인 사고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 하나를 독립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는 거죠. 이게 가르침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우리가 라면 먹을 때 덮었던 그 책 안에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70 정도 됐을 때 노년에 누명을 쓰고 이제 독배를 마시게 되죠. 근데 누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친구가 제가 소크라테스예요. 거부감이 드시겠지만 제가 소크라테스예요. 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여기가 신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 신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가 보기에는 내 친구 소크라테스가 제일 똑똑한 것 같다. 얘를 만나면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물어봐요. 신에게. 그걸 식탁이라고 합니다. 식탁. 그래서 신이 뭐라 그래? 맞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맞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친구가. 그리고 친구가 나한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신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신탁을 받았는데 네가 제일 똑똑하단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70 그 노년에.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신이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확인하러 가요. 누구한테? 정치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딱 봐도 정치야. CEO급인데, 포스는 CEO급인데, 자, 가서 물어봐요. 정치에 대해서 아시냐고. 근데 재밌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몰라요. 소크라테스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데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까발립니다. 정치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가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돼요? 쪽팔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음 사람에게 가요. 책을 씁니다. 근데 책을 쓰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왜 책을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쓰는 거예요. 까발리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 잘 몰라요. 난 돈 벌려고 책 쓴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쪽팔리겠죠. 생존에 위기감을 받는 거예요. 한 명 더 갑니다.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네, 뜨개질이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패스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인데 유명한 건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건축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걸 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까발리는 겁니다. 무엇을 까발려요? 진실을 까발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 받고 나서? 친구가 신에게 받은 말도 안 되는 그 신탁을 받고 이걸 받은 다음에 다 까발린 거예요. 확인하려고 확인해보니까 진실이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이 저를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해요? 신성을 모독했다. 청년들을 미혹해 했다. 고소한 거예요. 왜? 소크라테스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소크라테스를 따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보기가 눈꼴 상한 거죠. 그래서 딱 고소한 거예요. 뭐라고? 두 가지. 신성을 모독했다. 청년들을 미혹해 했다. 그래서 재판정이 딱 선 거예요. 이렇게. 재판정에. 배심원들.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당신들이 들었던 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중에 진실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독배를 마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명은 신성 모독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서 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이 적은 거죠. 잘 읽어보세요. 뭐가 맞는지,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것은 비문에 있었던 거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그러면서 끝에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의 영혼을 돌봐라 이런 말 합니다. 자, 그러면 4대 성인들이 항상 한 말은 다 뭐예요? 일체 유심조다. 마음먹기 달려있다. 그리고요 너희의 영혼을 돌봐라. 그리고 사람의 관계성, 마음,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다 무슨 말 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걸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간과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 됐습니다. 아이고, 지나갔네요. 이분이 공자인데, 석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논쟁한들 오해를 없애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논쟁해도 오해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협력과 관용, 동정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가 있대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공감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시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공감입니다. 근데 공감한다는 것은 뭘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들 다 이 얘기한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을 사면 뭣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과 명예와 돈도 따라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먼저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해요. 뭘 다 잃어버리고,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 헛소리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원래 코미디는 누가 해야 돼요? 코미디는 원래 누가 해야 돼요? 근데 코미디를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 공자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인 예의, 법도, 그리고 이 안에서 제사도 나오고 제사. 이 안에서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매년 그 도로 사진을 찍어요. 길을 찍어서 그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는데 거기 일반인이 찍은 사진 중에 이제 상을 탄 사진이에요. 여기가 제주도인데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어둡죠. 갈 길을 잘 모르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죠. 그때 길을 인도하는 게 뭐예요? 네? 그게 가르침이에요. 지금 내가 뭔가 마음에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고 올 한 해 내가 뭐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절대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야 돼요.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서로 사람에 대해서도 배워가고 배우는 거 배우는 거. 가장 중요한 근본 사상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문학과 4대 성인의 가르침이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문학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 이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못해주는 건 뭐예요?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짧은 시간인데 지금 1시간 반밖에 안 됐거든요. 짧은 시간인데 내가 그래도 뭐 하나라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얘는 좀 아는구나. 이겁니다. 도를 믿으십니까? 그 도 아니에요? 길, 가르침. 이건 가르침의 가르침.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책 디자인이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저는 이게 이제 올해 목표예요. 올해 목표 이제 탈구해서 저는 독립 출판사에서 이렇게 친한 분들에게만 출판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 안 받겠죠? 공짜로 좀 받겠죠? 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인문학 하면서 또 그 들었던 이야기들, 많은 분들이 또 인터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고요. 네. 노력은 저기하지 않는데요. 네. 여기 역시 노력은 저기하지 않는데, 우리 어머님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아, 저기 해가지고 저기 해. 아, 저거 있잖아, 저거. 거기가 어디예요? 이쪽으로 오시라고요.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전화했어요. 어디 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쪽으로. 이쪽이 어디예요? 아,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쪽으로. 그러니 거기 어디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네? 그것도 이해는 돼요. 네, 자 보세요. 역시 노력은 저기하지 않는답니다.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지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시 노력은 저기하지 않는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오늘 못했던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고 사회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